자, 오늘 배울 시는 낙화. 아주 유명한 시고, 낙화라는 게 뭐야? 꽃잎이 떨어지는 게 낙화야. 그러면 이건 자연현상이잖아. 이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찰을 통한 관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꽃잎이 떨어지는 걸 뭐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삶과 연관시켜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연관시켜서 깨달음을 이 이별이라는 것은 원래 부정적인 거잖아. 헤어지고 떠나가는 건 부정적인 건데 여기서는 부정만 있는 게 아니다. 이별을 통한 성수. 그러니까 이별이 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건 내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 이 말은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자, 본문 봐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그런 얘기야. 가야 할 때. 자, 가야 할 때라는 얘기는 이별할 때, 죽을 때. 예를 들어 운명처럼 이별을 해야 돼. 예를 들어 군대 간다. 군대 회피할 수 없잖아. 그럼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름답게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그런 얘기야. 자, 가야 할 때는 사실은 제목을 보면 꽃잎이 떨어지는 거지만 여기선 이별할 때 혹은 죽을 때 이런 거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밑줄 쳐볼까? 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수용한다는 얘기야.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서리적 표현이고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낙화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야. 이련은 이렇게 낙화 혹은 이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한 부분. 이현우 같게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일단 봄한철이라고 얘기했는데 봄한철은 꽃이 피어 있을 때 혹은 청춘 아니면 사랑할 때 이제 봄한철에는 원래 그런 거야. 격정을 인내한다라는 얘기는 격정이라는 거는 우선은 헤어짐의 슬픔이란 말이야. 이별의 슬픔을 받아들인다. 참아낸다가 인내한다. 나의 사랑 밑줄 치고 여기서는 꽃이 되겠지요. 지고 있다. 이별하고 있다. 그럼 결국 낙화라는 것과 이별은 거의 같은 거라고 동일시하고 있다. 여기가 이연의 이별 순간을 얘기하고 있다. 3면 들어갈게. 분분한 낙화. 분분. 여기서는 분분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리잖아. 그랑 비슷한 거야. 분분한 낙화. 떨어지는 꽃잎이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막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해. 떨어지는 꽃잎, 분분한 낙화. 그러면 괄호로 묶어야 되겠네. 분분한 낙화라는 건 이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별은 추상적인 거라면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별을 낙화라고 했기 때문에 낙화의 어수선한 모습이 바로 이별의 모습이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분분한 낙화다. 그 다음에 내붙여야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이별인데 이별은 어차피 헤어지는 거라서 슬픈 일이야. 그런데 여기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축복인 줄 알아? 헤어질 게 분명해. 운명이야. 그렇다면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다. 이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 뒤에 성숙이 오기 때문에 그래. 다음 연에 나오는데 결별이 이룩하는 게 왜 축복이야? 그러면 이별 뒤에 내적 깨달음, 즉 성숙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한 거야.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역설법이다. 지금은 가야 할 때, 이거 봐. 지금은 가야 할 때. 일연에서도 지금은 가야 할 때, 가야 할 때가 또 반복됐지요. 일연의 일행에서도 가야 할 때, 지금 삼연의 삼행에서도 가야 할 때 반복되고 있다.
자, 사면 같은 경우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별의 수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연으로 넘어갈게. 자, 무성한 녹음. 자, 아까 봄한철 나왔었지, 사면에서. 그게 봄이라면 무성한 녹음. 이건 여름이야, 여름.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열매. 자, 그럼 봐. 꽃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동그라미 쳐봐. 녹음 동그라미. 지금 나온 열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낙화 뒤에 오는 결실을 말하는 거야. 결실. 뒤에서 보면 이별 뒤에 성숙의 성숙하고 똑같은 게 녹음과 열매를 말하는 거야. 녹음과 열매 모두 성숙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 낙화하면 얻을 수 있는 건 뭔데? 녹음과 열매. 이별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내적 성숙, 영혼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야. 가을을 향하여. 자, 가을을 향하여 밑을 치고 마치 그쪽으로 막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어. 이건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야. 낙화 뒤에 가을을 향하여 내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 낙화의 왜? 의가 뭐야? 의미가치인데 뭐가 의지? 그러면 성숙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밑줄 쳐 꽃답게 죽는다. 이거 지금 죽는 걸 아름답게 표현했지. 이런 걸 미화법이라고 그래. 미화법.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죽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 근데 꽃답게라는 아름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화법이라고 하고, 이별은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 낙화건 이별이건 죽음이건 모두 아름다운 내적 성숙, 영혼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니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오연의 내용이야. 유견으로 가볼까?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헤어지자. 야, 이거는 지금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도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밑줄 쳐봐. 사실은 여기서는 제목이 낙화이기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는 걸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손길 밑줄 치고 의인법이지. 꽃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손길을 흔들어? 사람이라는 거잖아. 의인법.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 이것도 의태어야.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다. 의태어.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날. 하롱하롱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모양이거든. 꽃잎이 의태어고요. 역시 이별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낙화가 떨어지는 것도 시각적으로.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러면 그것은 낙화의 모습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사랑. 뭔데? 꽃. 나의 결별. 낙화. 은유법이지. 그지? 대꾸법이면서 은유법이야. 나의 사랑은 꽃이고 나의 결별은 이별이니까 낙화가 되겠지. 샘터에 물고 있는 듯 밑줄 치고. 샘터에 물이 고여있어. 그것처럼이라고 해서 직유법이고, 꽉 샘터에 물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야. 충만이라는 거지. 충만. 그럼 결국 충만이라는 건 꽉 차 있다는 거잖아. 이거를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별 뒤에 성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숙. 샘터에 물이 고인 것처럼 성숙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지. 이 성숙이 오려면 뭐라고? 이별이 있어야 돼. 낙화가 있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야. 내 영혼의 슬픈 눈. 마지막에 좀 아련한데 뭐냐면, 그래도 성숙해도 이별은, 낙화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잖아. 그래서 슬픈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숙은 성숙인데 아픔에서 이루어지니까 슬픈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낙화라는 자연현상을 어디다 대응했냐면 인간의 삶에다 대응했어. 이래서 낙화는 관찰이고 인간의 삶은 관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까. 꽃이 피었다가 떨어져. 사랑했다가 이별해. 혹은 태어났다가 죽어. 뭐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 자연현상인 낙화는 무엇을 만든대? 녹음과 열매를 만드는 거고, 우리 삶에서 이별이나 죽음은 뭘 만들어? 영혼의 성숙을 만들어준다 라는 내용의 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간의 삶까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관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꽃 이런 것들이 사랑이고 낙화가 이별 이런 건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리 한번 해볼까? 자, 1년부터 7년까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인간의 삶, 자연현상 이걸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이별이라는 건 결별이 이룩한 축복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즉 이별은 그래서 수용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내용은. 그 다음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같은 역설적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추상적이고 안 보이는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형성한 부분이 있는데 두 부분. 분분한 낙화, 떨어지는 거 이별. 그 다음에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날, 어느 날, 이것도 시각적으로 즉 감각적으로 형성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목 낙화는 뭘까? 이거는 결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 꼭 필요한 거야. 결실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낙화라는 의미야. 그러면 낙화는 사실 이별처럼 슬픈 일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보고 깨달았어. 인간의 삶도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낙화, 이별의 모습. 얘는 하강의 이미지다. 떨어지는 거지, 그치? 낙화도 떨어지는 거고, 이별의 모습도 아까 막 이렇게 분분히 나뉘면서 손길을 흔들고, 그 다음에 이별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까지 떠올린다면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낙화와 지고 있다 이런 거, 이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상적 분위기라고 해야지. 좀 약간 쓸쓸해. 성숙을 주는 건 맞지만 자체는 애상적 분위기다. 이별이건 죽음이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독백적 어조다. 독백적 어조. 아까 선생님이 관찰 동안 관조라고 했잖아. 관조는 인식이나 깨달음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걸 담담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직유법도 중간에 나왔고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충만이라는 거, 꽉 찼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진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별은 뭘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가야 할 때가 이별이야. 그러면 가야 할 때 가면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별을 의미하는 게 뭘까? 가야 할 때. 그럼 가야 할 때가 가진 그 내용상의 의미는 뭘까? 영혼의 성숙의 계기. 영혼이 성숙하려면 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아까 얘기했던 분분한 낙화,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런 것들 모두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순관계가 아까 나왔던 역설인데 결별과 축복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가야 할 때 가는 이별은 내적 성숙,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주는 것이므로 이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페스티벌, 축복을 갖다 놓은 이유가 그거야.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 주므로 축복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낙화의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나시를 한번 봐봐. 제목이 과목인데 과목은 과일나무란 뜻이야. 여기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그러니까 과실이 잔뜩 열린 거야. 그걸 보면서 자연의 섭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경이롭구나. 그러면서 또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삶의 의미 쪽으로 이 연상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시나 나시나 똑같은 거야. 자연현상 보면서 이걸 인간의 삶으로 바꿔버렸어. 자, 그리고 이 과목에 과실이 열려있는 건 바로 신의 은총이고 자연의 경이로움이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야. 그리고 과일이 익어가는 것은 원래 당연한 거야. 특별한 일이 아니야.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이게 막 그 경이로움을 여기서는 좀 약간 과장도 하고요. 거창하게 얘기한 부분은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고 뭐 이런 것들이 감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느끼지 못했다가 갑자기 그거 본 순간 갑자기 자연의 섭리, 신의 은총 이런 걸 막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거는 삶이라는 우리의 인생 이런 쪽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하니까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야. 자, 1년부터 볼까?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자, 먼저 과목은 과일나무고 과물은 열매를 말하는 거야. 무르익었어. 사태는 네모치 볼래? 우리가 무슨 사태 그러면 큰일이 일어난 거거든. 여기서는 원래 과목에 과물이 익어 있는 상태 정도면 되는데 좀 과장되게 표현했단 말이야. 한자로 바꿔가지고 사태처럼 나를 경악, 또 역시 한자로 나왔지. 경악 동그라미 쳐봐. 경악해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악이란 말은 원래 깜짝 놀랄 정도로 소스라지게 놀라서 깜짝 놀라는 거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경악이란 말이 깜짝 놀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과목에 과일나무가 열려 있어. 그럼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야. 근데 원래 그런 거잖아. 근데 불현듯 저 경악이 밀려온 거야. 이해하는 것 같아.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자, 일단 뿌리는 있잖아. 박질이 뭐냐면 이 열불박자를 써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토질이야. 토질. 그러니까 여기는 저렇게 열매 맺기에는 땅이 별로 안 좋은데 박질의 붉은 황토. 괄호로 묶어봐. 박질의 붉은 황토. 이건 과목이 과물을 열기에는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보통 시어로 고난과 시련을 말한다. 누구한테? 과목한테. 그 다음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도 괄호로 묶어야지. 이걸 견뎌냈으니까 과물이 열린 거잖아. 역시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는 게 비바람이다. 박질 붉은 황토, 비바람 모두 시련과 고난. 누구한테? 과목한테. 그걸 견디고 과물을 저렇게 많이 열었네 라고 얘기한 거야. 사면으로 가봐. 모든 것이 멸렬, 지리멸렬, 소멸 없어지는 거지. 멸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자, 그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고 과목을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가을을 가려가지고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 그리고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이라고 했지. 그치? 여기서는 괄호로 묶고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이게 뭔데요? 그게 과목이 열매 맺은 과물, 즉 여기서 과물이라고 했으니까 과물로 할게. 결실이지, 과물. 그걸 신의 은총이라고 했어. 황홀한 빛깔과. 그럼 결국 모든 것이 소멸해 가고 있는. 자,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잖아. 그게 아니고 가을이 됐어. 가을이 점점 지나서 겨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겨울 직전에는 모든 게 겨울 준비를 하니까 다 소멸해 버린단 말이야. 그때 사과 같은 과일이 딱 열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소멸한다는 게 가을이 끝날 무렵 뭐 이 정도로 해석하고, 저렇게 다른 것들은 다 소멸하는데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가진 건 과물밖에 없네 라고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4연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게 없다. 또 어디서 나왔는데 1연에 나왔던 게 다시 반복되고 있지. 그지? 반복, 운율, 의미강조 두 가지 다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강조하는 게 뭐야? 경악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두 번 반복했으니까 운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줄표 있고요. 흔히 시를 읽고 저문을 하네. 그 가을에도. 자, 밑줄 쳐볼래? 시를 잃어버리고 저문을 하네. 그 가을에도. 아까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이 멸렬한다는 게 다 없어진다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볼게. 근데 인생,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 가을이라는 것이 주는 우리의 정서상의 의미는 뭐냐면 가을에 모든
이제 자연현상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정서도 허무감, 상실감에 사로잡힌다고. 허무감을 느끼는 게 바로 가을이야. 풍요로움을 느끼다가 다 사라지니까 허무함을 느낀다고. 그게 시를 읽고 저문을 하네 그 가을, 이게 바로 허무감을 느끼는 계절, 시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대. 자, 과목의 기적은 뭐야? 결실을 맺은 거잖아. 사태처럼 막 흐드러지게 뭐야? 열려있어. 그걸 보면서 시력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시력은 사실은 눈의 시력이 아니라 마음의 시력이지, 새로운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시력을 회복한다, 깨달은다. 즉 인식하게 된다. 소멸하는 시기에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보면서 인생도 똑같아. 과목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무의 계절 가을에 나는 또 열심히 살아야지, 혹은 더 멋지게 마무리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게 과목이 주는 새로운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중간에 나왔던 시어를 잠깐 정리해 볼게.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 과목은 뭐야? 그러면 과목은 결실을 맺는 그 과일나무를 말하는 거고,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야. 과목이 과물을 열어서 깨달음을 줬단 말이야, 화자한테. 그 다음에 화자는 과목을 보면서, 과목은 사실은 과목에 달린 과물이겠지. 과물을 보면서 사태, 경악을 느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과목의 시련과 고난은 닥칠, 불구랑토, 비바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굉장히 충만한 그 결실을 말하는 게 과물인데, 과물을 표현한 게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 과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은유겠지, 은유. 그 다음에 과목의 기적, 이거는 저렇게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일궈냈으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열매를 맺었다는 거지. 마지막 시력 별표하고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의미한다. 자, 무심결에 평소에 있었는데 무심결에 딱 목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태와 경악이라는 한자어를 써가지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걸 갑자기 느꼈는데, 이게 바로 자연의 경이로움, 이걸 느낀 거야. 그게 바로 사태와 경악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자는 있잖아. 과목을 보는 거지. 그리고 관조한 거지. 즉 깨달은 거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시는 자연물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한 거. 이게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그다음에 동일한 연이 반복됐지. 일연하고 저 밑에 가면 사연하고 경악을 강조하고 있다. 운율을 느끼게 해준다. 그다음에 한자어 사태하고 경악이 나와가지고 충격, 뭐 이런 충격을 있잖아. 주제의식을 강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이로움, 이건 화자가 경악했다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했던 얘기 중에 다 했는데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면, 여기서는 과목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했다 그랬지.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삶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시력을 회복한다는 건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박성룡의 과목이었어. 자, 밑에 한번 문제 볼까?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가하고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비교한 거야. 자, 1번. 가하는 나와 달리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지시하고 있다. 자, 가하는 색채어가 있고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나의 하나 둘 이연에 보면
붉은이라는 막 붉은 박질 뭐 붉은 열매 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하고 나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가 맞는 거야. 이건 틀렸고요. 2번 가는 나와 달리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가 자신의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자, 가에서 자신의 감회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 찾아볼까요? 가에서는 뭐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도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가도 얼마나 아름다운가의 화자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도 평가가 나와 있지, 그지? 감회가 나와 있지. 나에는 당연히 나와 있지. 경악 이런 것들이 감회를 표출하고 있는 거지. 3번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문장 반복한 건 여기 나오는 과목이지, 그지? 가의 낙화에는 동일한 문장이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번만 옳은 거야. 1번이면 틀렸고 4번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로 활용했대. 음성 상징어가 나온 거는 가에는 하롱하롱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쓰였지만 나에는 없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없다. 그러니까 가에만 있는 거야. 나에는 없고. 그다음에 5번 가나 모두 서리적 표현. 이것도 가만 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 서리적 표현. 나에는 그런 거 없어. 정답은 3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2번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 자, 기억부터 볼까? 기억은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별할 때. 니은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하는 이별을 통한 성숙. 그 다음에 내용원의 슬픔은 이별의 애상적 분위기. 디귿이야.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흔히 시를 읽고 전문하네. 이것은 허무함, 상실감에 사로잡힌 시기를 말하는 거고, 미음, 나는 과목의 기적 앞에서 열매를 보면서 시력을 회복했다.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 그렇지. 지금은 가야 할 때. 운명. 맞았고 2번. 니은 성숙이 점진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함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을 맞지요. 샘터에 물이 갑자기 꽉 차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해서 꽉 차는 거야.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낙화하고 나서 바로 얻는 게 아니라 낙화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맞는 해석 3번. 깊은 고통으로 인해 화자의 영혼이 맞이할 비극적 결과를 환기하고 있다. 자, 틀렸어.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별, 죽음, 낙화 이런 것들은 모두 영혼의 성숙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비극적 결과 X라고 해야 되겠지. 3번 틀렸어. 4번 상실, 이건 잃어버리는 거고. 조락, 이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열매가 떨어지는 거. 그지? 상실과 조락의 계절, 시간적 배경. 가을이 풍요의 계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가을이 끝나가는 무렵에 상실감과 뭐 열매도 떨어지고요. 낙엽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맞았고 5번 대상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과목의 기적 일어난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에 5번 같은 경우에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말한 부분은 앞에서 경악이라는 말하고 유사성이 있어. 근데 이게 시력을 회복한다. 이 말이 긍정적인 변화, 새로운 인식, 상실의 계절이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니까 이게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죠. 맞았죠. 틀린 건 3번이 틀렸다. 자,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하고 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 했나 볼까? 생선과 소멸을 아우르는 자연의 변화가 낱낱의 직선운동이 아니라 밑줄쳐 반복과 순환을 본질로 하는 커다란 원운동 밑줄 인지하게 되면서 자 봐봐. 직선운동이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원운동은 어떻게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어. 그럼 끝이야? 그건 직선운동. 근데 순환은 어떻게 돼? 죽음이 다시 탄생하고 탄생이 다시 죽음이 되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야.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끝이 아니구나. 마치 제망매가 월명사가 다시 만날 거라고 하면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극복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지? 예컨대 누군가가 날이 밝고 저무는 일이나 계절이 흐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꽃이 피었다가 지거나 잎이 무성했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은 자연의 순환적 리듬을 파악했대. 그럼 이 사람 안정감 느껴야지, 그치? 그리고 유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연의 섭리가 자신에게도 적용돼. 이게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야.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는 살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건들, 변화,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 또한 자신의 내적인 성장, 동그라미, 성장과 결실로 이어지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삶에서 반복, 동그라미, 삶에서 반복, 동그라미. 그러면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겠지.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겠지. 이와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사를 중첩, 겹친 거고, 나는 자연의 모습의 평범한 관찰 내용을 낯설게, 밑줄 쳐봐. 생경이란 말은 낯설다는 얘기야. 생경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낯설게 드러냈다는 건 개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3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찾아야 되겠어. 1번 볼까? 가에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 동그라미 위에서 중첩이 있었지, 그지? 중첩 위에도 있어. 그러니까 보기를 통한 감상 맞고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이별이야 이별, 떠나는 사람의 행위, 의인법 맞았고요. 정확한 해석이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2번 가에서 결별을 육하는 축복이라고 했어. 영혼을 성숙시키니까 축복이고요. 녹음과 열매로 이어지는 동그라미, 순환적 리듬, 동그라미 위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거니까 허무와 절망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 있지요. 맞았어. 3번 나에서 과목의 변화를 사태, 그에 대한 감회를 경악, 유추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삶을 X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이 아니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저 과물들을 만들어냈을까? 대단하네, 경이롭네. 이렇게 이어져야지. 이 경이로움이 부정적인 건 아니야. 알겠지? 3번은 그러면 틀렸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이 X가 돼야 되겠지. 4번 나에서 과목이 박질, 비바람 이런 건 전부 다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야. 멈추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해석이 맞았고,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과목이 모든 것이 멸렬하는, 다 사라져가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은총이라는 신의 섭리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과물, 그럼 이건 내적 성장, 결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맞았죠. 정답은 그럼 3번이 틀렸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린 해석이니까 정답이다.